자, 오늘은 1066번부터 해봅시다. 등변사다리꼴입니다. 등변사다리꼴은 되게 완벽한 사각형이에요. 되게 모든 게 완벽해. 등변사다리꼴이 도형 중에서. 왜냐하면은 좌우가 정확히 배치이 되고 재밌는 성질이 많이 나오는 교육이긴 한데, 일단 뭐 이거는, 자, 얘가 그냥 너비가 80이라고만 주고서 BC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보시다시피 여기의 길이가 2cm입니다. 근데 등변사다리꼴은 좌우가 정확히 대칭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쪼개도 여기도 2cm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요 파란색 부분을 제가 X로, 잠깐만. 근데 AB하고 AH가 똑같지? 그렇지? 뭔가 있겠지. 여기를 X로 가면 여기도 X고 여기 있는 파란색도 X가 되면 이제 끝났죠. 그지? 그럼 문제 너무 허접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그 사다리꼴 넓이를 구한다면 더 허접한 겁니다. 왜? 여기를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일 생각을 하셔야지. 그죠? 얘를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x 플러스 2는 80이니까, 자, 80을 그냥 10 곱하기 8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푸는 게 낫죠. 2차 방정. 근데 이제 이거는 객관식일 때 이렇게 푸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 주관식이 없긴 한데 원칙적으로 이거 전개해서 2차 방정식 푸셔야 돼요. 근데 뭐 객관식이면 이렇게 풀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AH의 길이. 자, 요 그림은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할 때, 자, 요 그림은 피타고라스의 정리 증명입니다. 이 시험이 들고 안으로 들어오세요. 자, 이쪽으로 돌아서, 그렇지, 가로지르면 안 되고 저쪽 보석에나. 자, 한 변의 길이가 11cm 정사각형이 있어요. 정사각형이 있고 여기 길이가 다 똑같다고 하네요. 그랬을 때 요 안에 EFGH라고 하는 이 아이도 정사각형이겠죠? 왜냐면 요 밖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합동이에요. 무슨 합동이게? SAS 합동이죠. 그죠? SAS 합동이고요. 뭐 한 변의 길이가 10cm, 어디가? 얘가 한 변의 길이가 10cm래요. 그럼 피타로도 풀 수 있겠는데? 여기가 10cm, 어디가 10cm래? 여기가 10cm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x로 잡아볼까요? 여기를 x로 잡아볼까요? 그러면 여기는 요 길이는 12 빼기 x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복잡하게 풀지 마시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푸시면 되죠. 차라리. 그지? 피타고라스의 정리. x의 제곱 더하기 12 빼기 x의 제곱은 100입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x 값이 12보다는 작아야죠. 그지? x가 12보다는 작아야 되고, 이 상태에서 바로 전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48x, 그 다음에 144인데 여기서 플러스 44는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로 나눠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얘는 20, 자, 이제 불길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얘들아, 근의 공식을 쓰시는 것보다, 근의 공식을 써도 되는데 근의 공식보다 완전 제곱식에 의한 풀이가 훨씬 더 빨라요. 완전 제곱식에 의한 풀이가 훨씬 더 빨라요. 그러면 여기는 144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44니까 여기서 x 빼기 12의 제곱이고요. 여기서 22를 빼시면 120이에요. 그러면 x 빼기 1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0인데 122는 어떻게 빠집니까? 소인수분해 하시면 122는 4 곱하기가 안 되는구나. 122니까, 야, 122
122가 맞죠? 쌤 근데 48이 아니라 14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 고마워요. 지금 멍 때리고 있구나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어? 얘기를 해야죠. 내가 틀리는데 그렇죠. 24죠. 24가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144니까 자 그죠? 144고 이쪽으로 뭐 넘기면 마이너스 44죠. 근데 근해 공식 쓰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완전제 급식에 의한 풀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마이너스 22고요. 여기가 플러스 36이 될 거고 여기도 36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x 빼기 6의 제곱이고요. 이거에서 이거 빼시면 14예요. 그러면 x 빼기 6의 6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고 x가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인데 여기가 6 더하기 근데 여기서 이 조건 좋네요. A2의 길이가 12 빼기 x죠. 12 빼기 x고요. 근데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두 개 다 가능하죠. 6 빼기 루트 14도 가능하고 6 플러스 루트 14도 가능해.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대로 AH가 x잖아요. 그러면 x는 6보다 작아야 되죠. 그죠? x가 6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6 마이너스 루트 14는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자 1069번 갈게요. 길이가 32인 끈을 두 토막을 잘라서 두 정사각형을 만드는데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비가 1대2일 때 작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도 많이 풀었죠. 그죠? 중간고사 때도 많이 푼 문제인데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여기 끈이 이렇게 32cm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작은 정사각형이랑 큰 정사각형을 만듭니다. 이렇게. 그럼 어차피 여기 있는 32cm라고 하고 있는 끈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두 개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둘의 넓이의 비가, 이 둘의 넓이의 비가 1대1이에요. 그러면 닮은 비는 1대, 좀 밑에 쓸까요? 이게 넓이의 비가 1대2면, 이 둘의 닮은 비는 1대 루트 2고요. 쓰면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루트 2x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어차피 x도 4개, 루트 2 x도 4개인데 잠깐만.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푸는 거는 중간고사 방식으로 푸는 거잖아. 그치? 근데 2차 방정식을 세워야 되니까 굳이 2차 방정식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의 넓이가 x제곱이죠. 이거의 넓이는 이거 제곱하시면 2x제곱이에요. 그죠? 잠깐만. 안 되겠는데? 이렇게 풀면? 32. 이렇게 풀면 안 되겠다. 자, 이건 이제 중간고사 방식이고, 이렇게 풀면 안 되겠는데? 작은 게 이거니까, 얘는 뭡니까? 32에서 4x를 빼면 그죠? 여기 있는 이쪽에 있는 녀석 이렇게 요거 4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4로 나누면 8 빼기 x가 되겠네요. 여기 한 변의 길이는. 그지? 그죠? 봐봐. x가 4개 있으니까 4x. 얘가 4개 있으면 8 빼기 x니까 이거 두 개 더하시면 32가 되잖아요. 그죠? 그지? 근데 이제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면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고1 때도 나와. 고1 때도 나옵니다. 이 중학교 3학년 2차 방정식 활용은 되게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 근데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넓이의 비가 1대이니까 x 제곱하고 x 제곱하고 8 빼기 x의 제곱이 1대2인 거죠. 이 비례식을 세우셔야 되겠지?
그러면 자 이거 두 개 곱하시고 2x 제곱은 자 x 빼기 8의 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2x 제곱은 마이너스 16x 빼기 64는 0이죠. 그죠? 그죠? 오 아닌가? 플러스지.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플러스가 되죠. 그런데 그렇죠. x죠. 잠깐만. 예. 그죠? 그러면 이거를 근해 공식 때리려고 하면 답답해 얘들아. 근해 공식으로 풀어볼까? 그러면 A는 2이고 B 프레임은 마이너스 8이고 C가 마이너스 64인데 짝수 판별식은 B 프레임의 제곱 빼기 AC니까 플러스 64가 돼서 128이에요. 그치? 그러면 X는 A분의 B 프레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8인데 128은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될까? 2 곱하기 64 64가 2의 6제곱이죠? 그치? 그러면 루트 씌우시면은 8 플러스 마이너스 8 루트 2가 되겠네요. 그죠? 근데 X는 근데 여기서 또 제약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얘가 더 커야 되죠? 8 빼기 X가 더 커야 되지. 얘가 더 크니까. 그죠? 그러면 X는 뭐보다 작아야 돼요? 4보다 작아야 되는 걸 명시해 주셔야 돼요. 주관식이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중학교 때는 서술형에 대한 부담이 없잖아. 근데 고등학교 때는 학교 시험에서 100점 중에서 40점이 서술형이에요. 풀이 과정을 다 적으셔야 돼요. 풀이 과정을 다 적으셔야 되고 문제 하나에 10점씩 나와요. 10점.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이 시험을 잘 보잖아? 그럼 서술형 풀이를 보면서 점수를 까요. 답이 맞아도. 이게 답을 구해도 이런 거 없으면 감점, 2점. 그래서 본인이 채점한 것보다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서술형 대비를 하셔야 돼요. 서술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문제 푸실 때 근데 이제 요번에 있는 친구들은 풀이 과정을 다 잘 적는 편이긴 한데 그거를 요목조목 적으면서 내용 정리하면서 문제 푸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고등학교 때 개작살납니다. 고등학교 때 완전 작살나요.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다 테스트하기 때문에. 근데 x가 4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는 x는 8 빼기 8 루트 2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이 근해 공식 하면서 내가 쓴 거야. 근데 차라리 저는 이 상태에서 x제곱 플러스 16x 놓고 이 완전 제곱식에 의한 풀이를 했으면 좋겠는데 뭐 어차피 비슷하잖아. 그죠? 이게 더 간단할 수 있어요. 오케이? 아무튼 자 B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1072번. 자 얘들아 이게 여러분들 옛날에 거속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런 거 풀었죠. 거속시 문제에서 형이 출발한 다음에 10분 뒤에 동생이 출발해서 그 형 따라잡는 그 거속시 문제 있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도형에 접목을 시켜요. 그래서 도형을 준 다음에 서로 막 점들을 움직이게 해. P라고 하는 점은 A에서 B로 움직이고 Q라고 하는 점은 A에서 D로 움직이게 해요. 근데 X 시간 후에 그림을 주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뭐 그 도형에 뭘 막 해라 그런 걸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물론 이제 고등학생 되면 다 애들이 그걸 이해하더라고. 고등학교 때 되면 중학교 때 어려워하는데 뭐 아무튼 2차 방정식 활용 문제는 반드시 도형이랑 나옵니다. 도형이랑 나옵니다. 자, 길이가 12cm인 성분 A, B의 중점이 5고 자, 임의의 점 P를 잡아서 정사각형을 그린 거고요. 왼쪽에
A, P, C, D 왼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오른쪽에 있는 거의 3배보다 16만큼 넓대요. 그럼 이제 변수 지정을 하셔야 되죠. 근데 문제에서 OP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그지? 요 길이를 제가 X로 세팅을 할게요. 빨간색을. 근데 여기 지금 전체가 얘가 중점이라고 그랬으니까 12의 중간이니까 요 노란 성분의 길이는 여기는 6cm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요 빨간색은 X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파란색은 빨간색이랑 파란색 더해서 6cm가 돼야 되니까 얘는 6 빼기 X가 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거, 자, 왼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오른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의 3배보다 16만큼 넓다. 이거 가이드라인을 먼저 적어주시고 씩 세우시면 더 편할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거는 x 플러스 6의 제곱이고요. 3 곱하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x 빼기 6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죠. 6 빼기 x의 제곱하고 x 빼기 6의 제곱이랑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아이고 자 x제곱 더하기 아까부터 자꾸 암산하다 틀리기 때문에 그냥 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전개가 되고요. 얘를 이쪽으로 넘기시면 2x 제곱이 되고 자 여기가 36이니까 48입니다. 48x가 되고요. 여기 36이랑 36 하나 지워지고 72죠. 72하고 이거 더하면 88이죠. 그 다음에 2로 뭐 날리세요. 왜냐하면 숫자가 크면 어려우니까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되나요? 됩니까? 어떻게 돼요? 22. 아 22랑 20이랑 2, 그 다음에 x 대각선으로 곱해서 마이너스죠. 그죠? 모든 인수분해의 기본은 x자형입니다. 근데 정황상 봤을 때 x는 2겠지. 그죠? x가 22가 되면 너무 문제가 이상이잖아요. 그죠? 자, 또 도형입니다. 자, 1073번 별표. 자, 별표를 치시고요. 형광펜이 있으면 둘러셔도 되고요. 고등학교 때 또 나옵니다. 이거는 살짝 더 어렵게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처음 푸시면 조금 뭐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알고 있는 활용은 별게 안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고1 때는 한 7, 8가지의 활용 문제들을 풀어야 돼요. 막 연립방정식 활용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연립방정식 뭐 1차식 플러스 2차식도 풀 거고 막 2차식 플러스 2차식 연립방정식도 풀 거고 이 방정식 활용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고등학교 때. 근데 여기서 이제 미지수 지정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 지금 전체 넓이가 1080입니다. 그런데 여기 10장을 딱 붙였어. 근데 타일 한 장에 둘레길이를 물어봤어. 자 이거는 미지수를 2개로 세팅하시는 게 나아요. 미지수를 2개로 세팅하셔서 연립방정식으로 푸시는 게 나아요. 이게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걸 또 풀 거기 때문에 봐봐. 짧은 거를 x로 갈게요. 긴 거를 y로 갈게요. 오케이? 미지수가 한 개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y겠죠. 여기가 x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y입니다. 여기가 y예요. 오케이?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 지금 전체의 넓이는 10xy가 1080인 거죠. 그지? x 곱하기 y가 10개인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식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y를 x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요? 어우야 가만 있어봐. 타이란드의 둘레의 길이.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x입니다. 여기도 x예요. 여기도 x예요. 여기도 x예요. 그죠? 그지? 그래서 이걸 이제 고등학교 때는 연립방 정식 활용이 되는데 지금도 그냥 미지수 2개 세팅하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3y는 4x죠. 그지? 어차피 우리는 2차 그냥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풀 연립방 정식이야. 자, 1번식에서 10으로 날립니다. 그럼 x 곱하기 y가 얘고요. y를 3분의 4x로 세팅하시고 얘를 여기다 대입해요. 그러면 x 곱하기 3분의 4 x 제곱이 108이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아, 네, x죠. 그럼 x 제곱이고요. 자, 108이고, 자, 4분의 3이죠. 그지? 그 다음에 108이 4로 나눠 떨어집니까? 27인가요? 그죠? 27. 그러면은 81이네요. 그죠? 그러면 x가 9죠. x가 9니까 여기다 9를 집어넣으면 y는 3분의 4 플러스 9고요. 10이에요. y는 10이야.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파일 한 장의 둘레의 길이는 2x 플러스 y인데 x하고 y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근데 실은 그치, 여기도 이렇게 풀었네. 그치, 이거밖에 없지.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되죠. 이게 21이니까 답은 42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이 문제 잘 봐두시고 이 그림이 어떻게 이게 좀 바뀌어요. 막 나중에는 타일이 이렇게 있는데 막 비어있는 부분도 생기고 막 그렇게 나와요. 자,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문제 위주로 풀어드리는데 이런 거 괜찮지? 이런 거 대표 문제 이런 거. 자, 이제 이런 도형이랑 되게 도형을 가지고서 곱셈 공식이랑 인수분해 문제 그 활용 문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되게 많이 나와요. 도형을 이용한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활용 문제가. 자, 오른쪽 그림에서 원 모양의 연못 둘레에 폭이 3m인 꽃밭을 만들 건데 꽃밭의 넓이가 꽃밭과 연못과 넓이의 합의 2분의 1일 때 연못의 둘레의 길이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아무리 사용해도 미지수 지정을 여기로 하셔야 되죠. x로. 여기가 x고요. 여기 요 꽃밭의 너비가 3입니다. 근데 얘들아 봐봐, 이거 식을 세우실 때 저처럼 한글을 먼저 쓴 다음에 세우시면 더 안 틀려요. 자, 꽃밭의 넓이가 수학에서 주어는 좌변이고, 자, 꽃밭과 연못의 넓이의 합의 2분의 1입니다. 우리는 연못의 둘레의 길이니까 2파이 x를 구하는 거예요. 2파이 x. 연못의 둘레는 2파이 x. 2파이 x. 자,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를 하시면 나이스해지죠. 자, 꽃밭의 넓이는 큰 원. 자, 파이 x 더하기 3의 제곱에서 이 안에 있는 연못을 뺀 거죠. 파이 x 제곱을 뺀 거고, 꽃밭과 연못의 넓이의 합은 자, 절반이 앞으로 오고 여기서 파이 x 플러스 3의 제곱이죠. 그죠? 그런데
일단 파이부터 날리고 얘하고 얘가 동류항이죠? 그지?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2분의 1 x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x 제곱이 0인 걸 알게 되시고 2를 곱하실 거고요. 자, 전개하시면서 2를 곱하실 거고 이걸 계산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계산 틀렸는지 봐주세요. 계산 틀렸습니까? 괜찮나요? 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야, 근해오식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아니면 근해오식 쓰시든가 여러분들 마음인데 뭐 편한 대로 하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더 편하지 않나 싶어서 x 빼기 3은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이고 x는 3 마이너스 3루트이겠죠. 잠깐만 3 플러스 3루트 이어도 되나? 이거 둘 다 되나? 이거 음수죠? 이건 음수지? 왜? 이거 집어넣으면 이거 루트 9고 이거 루트 18이니까 음수죠? 그지? 플러스가 답이겠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답은 2파이 x니까 자, 2파이 집어넣고 x를 여기다 가만히 집어넣으면 3루트이고요. 그냥 이대로 두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죠? 자, 1078 그래, 1078번을 풀어드릴게요. 자, 보십시다. 이제 이런 거예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가 9cm, 6cm인 직사각형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줍니다. 이제 점을 움직이게 해요. 정원아. 자, 가로의 길이는 1초에 1cm니까 x초가 됐을 때 xcm씩 움직이고요. 자, 가로의 길이는 줄어들고 세로의 길이는 1초에 2cm입니다. 세로의 길이는 1초에 2cm씩 줄어드니까 x초가 되면 2xcm씩 줄어들고요. 항상 문제에서 주는 그림을 x초 후에 사진을 찍은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x초 후에 사진을 탁 찍은 거야, 얘들아. 그랬을 때 변화하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자, 나중 직사각형이 처음 직사각형과 넓이가 같아지는 거. 처음 직사각형과 넓이가 같아지는 거. 자, 나중에는 어떻게 나오겠어? 여기 이렇게 줄 거예요. 아마 뭐 여기에 뭐 점 P가 있고 여기에 점 Q가 있는데 얘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얘는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P가 움직인 다음에 10초 후에 Q로 움직이게 합니다. 그죠? P가 먼저 움직인 다음에 10초 후에 Q를 움직이게 하고 나서 그 뒤에 도형의 변화를 보는 게 나올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그런 문제들로 쭉 프린트를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게 고등학교 때 더럽게 많이 나와. 이런 거. 알았죠? 되게 중요합니다. 활용 문제. 자, 봅시다. 나중에 생기는 직사각형인데 지금 여기서는 자, 요 그림에서 그림이 있으니까 정원아. 그치? 세로의 길이가 늘어나니까 이 길이를 2x라고 할 수 있죠. 그치, 정원아? 그 다음 여기서 줄어든 이 부분은 x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여기 이 파란색 부분은 9 빼기 x입니다. 그죠? 그러면 나중 직사각형이 2x 플러스 6 9 빼기 x가 되고요. 처음 직사각형은 6 곱하기 9가 되죠. 자, 더 이상 풀이는 생략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지루하실 테니까
자, 그 뒤에 볼게요. 자, 뒤에. 아이고. 학교 교과서에 되게 자주 등장하는 문제인데, 자, 폭이 50cm인 철판의 양쪽 끝에 같은 높이만큼 직각으로 접어 올렸을 때, 아마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여기일 거예요. 여기. 그죠?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312로 물어볼 수도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활용 문제를 풀거든요. 3차 방정식 활용 문제를 할 때는 이 모양의 이 박스에 부피를 가지고 물어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실 미분이라고 하는 게 이런 변화율에 대한 측정인데, 3차식 만들어 놓고 미분 때려서 막 뭔가 시킵니다. 그런 거 하는 거야. 모든 베이스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야. 모든 베이스가. 도형 중요해요, 엄청. 자, 여기 길이를, 물바지의 높이가 여기가 x죠.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여기도 x인데 이 빨간 거 3개의 처음 길이가 50이었으니까 이거 50 빼기 2x였지, 그지? 그래서 x 곱하기 50 빼기 2x입니다. 얘가 312고요. 풀이는 생략해도 되죠. 그지? 그 다음, 자, 1087입니다. 여기 나오는 문제들을 꾸역꾸역 다 열심히 푸세요. 자, 가로가 70이고 세로가 60인 직사각형 모양의 공연장에 폭이 일정한 길을 만들 건데, 길을 제외한 부분의 넓이는 이 6개를 얘기하는 거고, 길의 폭은 x입니다. 길이 비스듬하게 나있긴 하지만, 그치? 항상 이런 문제 어떻게 푸는 거야? 테트리스 하세요. 테트리스. 이거 툭 치고 뚜루룩 내려오면 이렇게 붙여지겠지. 그죠? 테트리스 툭툭툭툭 떨어지고 붙이면 이 모양이 나올 거고, 여기의 길이는 여기 x가 2개 빠졌으니까 60 빼기 2x, 여기의 길이는 70 빼기 x죠.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 있더라도 여기가 x이기 때문에 얘가 들러붙으면 70 빼기 x죠. 그러면 이거 2개 곱한 게 2400이니까 오케이? 자, C스텝을 할게요. C스텝을. 자, C스텝은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풀어드립니다. 왜? 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아이고, 정원아, 잠 좀 깨. 정원아, 잠을 깨야지. 서서히 되지? 네, 일어나서 하셔도 돼요. 아니 뭐 감사할 건 없지 않나? 네가 힘든데. 그래요. 졸리면 일어나세요. 근데 객관적으로 내 목소리가 졸려. 네. 제가 영상을 녹화한 다음에 내가 한번 봤거든요. 되게 졸려요. 그래서 내가 니네한테 항상 1.5배속으로 들으라 하는 거야. 그러면 좀 덜 졸려. 이게 뭐야, 목소리가 귀에 뭐 딱딱 꽂히는 그게 있는데, 좀 저는 그런 편이 아니라서. 아니면 뭐 성우처럼 되게 뭐 멋있든가. 성우처럼 멋있는 목소리가 멋있으면 애들이 졸지 않는데 어중간하기 때문에 졸릴 겁니다. 알고 계신. 예, 알고 있어요. 저 주제 파악하고 삽니다. 그냥 주제 파악하고 살아요. 예. 자, 얘가 중근을 맞는데요. 그럼 보자마자 A는 플러스 마이너스 4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4야. 그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4. 근데 이거의 두 군의 합을 구하래요. 자, 일단 이 식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쪽을 정리하시면 2x 제곱이고
5에서 6 빼니까 마이너스 x 빼기 15예요. 아이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 빼기 2 x제곱 7x 플러스 1입니다. 근데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을 이런 모양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모양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 그지? 그럼 얘네들은 이제 다 이쪽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넘어오면 a 빼기 4 x제곱이고요. 이제 앞으로 문제를 푸실 때 막 마구잡이로 푸시지 마시고 머릿속에서 내용을 곱씹으면서 한 줄 한 줄 천천히 푸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 고등학교 때 서술형 감점 안 당합니다. 오케이? 진짜입니다. 자, 넘어오시면 플러스 8x 플러스 16은 0입니다. 이거에 두 분의 합을 물어봤어. 답이야. 여기 a가 4일까 마이너스 4일까? 얘가 2차 방정식이 되려면 마이너스 4죠. 왜냐하면 이걸 쓴 다음에 항상 니네한테 최고차항이 0이 아닌 걸 항상 강조하잖아요. 여기서 이 최고차항에 해당하는 게 a 빼기 4죠. a는 4가 되면 안 돼. 그죠? 그럼 a는 마이너스 4예요. a는 마이너스 4고 얘를 여기다 대입해야죠. 그럼 마이너스 8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은 0인데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은 이 최고차항을 플러스로 정리를 하세요. 오케이? 이거를 플러스로 정리를 해버릇 하셔야 판별식 그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런 거 할 때 헷갈리지 않으니까 항상 플러스로 정리하세요. 마이너스 8로 나누시면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인수분해 해도 되겠네요. 그죠? 좀 허접한 문제였고 자,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 여러분들 중3 시험에도 나와요. 2차 방정식이 해를 갖는데요. 호방 2차 방정식이 해를 가지면 그냥 판별식을 알아야지. 그죠? 시험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센에 있는 문제예요. 고1 센에 있는 문제라서 고1 근데 중학교 3학년 2차 방정식이나 고1 2차 방정식이랑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심화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고등학교 수학 하실 때 진도를 내가 빨리빨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 보십시다. 얘가 해를 가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문제는 판별식을 모르는 애들은 절대 풀 수가 없죠. 근데 판별식을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학원도 다 가르쳐요. 다 가르친다 어차피.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지? 그럼 도대체 판별식이 뭐냐? 자, 짝수 판별식 쓰셔야죠. 그러면 얘가 B프레임이지. 얘가 B프레임이지. 그러면 B프레임 A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A C입니다. 오 뭐야 겁나기네. 아 플러스 네? 플러스 네? 뭐요? 2도 있다고 네네네. 그래서 슬픔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거 갑자기 의욕이 툭 떨어지네. 그렇죠. 플러스 2도 있죠. 그죠? 여러분도 제가 빼먹을까봐 고마워요. 친절하고 자상하시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봐봐. 별표 1000개짜리 첫 번째가 이거죠.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절대값. 그지? 별표 1000개짜리 세 번째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그래프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을 하실 때 이거 이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과 2차 부등식을 그래프로 이해하는 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 자
이렇게 있어요.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럼 니네가 얘를 x 빼기 1, x 빼기 3은 0으로 놓으면 2차 방정식이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2차 부등식을 조금만 있으면 배울 거기 때문에, 그죠? 그냥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2차 부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풀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들어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아이를 이해하는 게 별표 1000개입니다. 자, 보십시다. 앞으로 수학에서 2차식은 무조건 곡선입니다. 앞으로 수학에서 0은 무조건 x축이에요. 오케이?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곡선과 x축이 수학에서 드무는 만남을 보는 거예요. 자, 지금 하는 내용이 별표 1000개야. 딱 이거 3개야. 그러면 그림에서 봐봐. 그림에서 곡선이랑 x축이 만나는 점이 요거 2개잖아요. 그죠? 준호야, 여기서 네 시험지를 가지고 안 들어와.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와, 선생님, 곡선이 x축보다 위에 있는 걸 찾는 거고요. 이리 와. 그거 가지고 들어와. 얘는 곡선이 x축보다 밑에 있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 2차 부등식 푸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잘 들어. 2차 방정식을 푸는 건 뭐냐면 2차 함수 곡선과 x축이 만나는 점을 찾는 거야. 맞지? 잘 들어.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에 답은 x는 1 또는 x는 3이 되는 거고요. 자, 제일 위에 있는 2차 부등식을 풀어볼게요. 그림에서 곡선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 곡선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제가 파란색으로 체크하는 부분이죠. 제가 파란색으로 체크하는 부분에서는 곡선이 x축보다 위에 있죠. 잘 들어. 자, 얘는 가장자리야. 가장자리. 1과 3의 가장자리입니다.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습니다. 자, 가장자리로 외우세요. 잘 들어. 그 다음 밑에 있는 거는 곡선이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 곡선이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은 초록색이란 말이야. 그죠? 맞죠? 내가 그래프 까막눈을 용서하지 않는 게 뭐냐면 그래프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1차 함수건 2차 함수건 그래프를 그리는 거랑 읽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야 돼. 그런 애들만 고등학교 수학을 할 수 있어. 봐봐. 곡선이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은 초록색이죠. 그러면 얘는 자 여기 자 시옷 같지? 시옷 사이값 1과 3의 사이값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얘가 별표 1000개짜리 세 번째. 뭐가 왔니? 전화가 왔니? 어머, 우리 윤지. 미안하다, 윤지야. 수업 중이잖아요. 수업 중인데 이윤지 전화 어떻게 받습니까? 이윤지 씨. 미안합니다. 아무튼 자, 내가 별표 1000개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 3개야. 실수의 제곱은 0보다 커 나갔고 절대값 성질과 2차 방정식과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그래프로 이해하는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들으셔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면 2차 함수를 다 배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2차 부등식 푸는 게 이거야. 똑같아. 또 옵니까? 문자가 왔습니까? 뭐라고 왔습니까? 이윤주 씨. 그렇죠. 야, 우리 윤지 소심해가지고 또 내가 지랄할까봐. 내가 지랄하니까 윤지가 소심해. 자, 아무튼 어렵지 않죠? 오케이? 제가 앞으로
별표 1000개짜리 3개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 역시 우리 찬영이 10분 전에 오는구나. 멋진 학생이야. 근데 이제 얘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걸 풀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아무리 생각해도 요 새끼를 치환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보면 이걸 대문자 a로 치환할게요. 대문자 a의 제곱 빼기 3 대문자 a 플러스 제곱 플러스 2 큰 괄호 치고 이거를 풀 겁니다. 풀기 싫어. 해야죠. 자 풀긴 하네. 자 대문자 a의 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1 빼기 자 이 안에 있는 거 푸시면 a의 제곱 더하기 6a 플러스 9 플러스 2 이렇게 되고요. 자 이쪽을 먼저 정리를 하시면 여기 3이 빠졌죠. 3이 빠졌고 뭐야 불길하다. 그리고 이거 두 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a 제곱이고요. 이거 둘 계산하시면 6, 3, 18인데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6a고요. 자 이거 11이죠. 자 마이너스 33이고 마이너스 32죠. 그런데 얘가 0보다 크게 나갔대. 자 잘 들어. 아우 이 문제 자 잘 들어. 제가 설명할 거리가 되게 먹거리가 많은 문제야. 내가 설명할 건덕지가 되게 많은 문제야. 이거 학교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지? 나옵니다. 여러분들 또 이제 기말고사 또 강남기출을 풀어보셔야 되잖아, 그죠? 강남기출을 풀어보시면, 오이씨, 센수학 시스텝이 완전히 다 시험 문제 받칩니다. 센수학 시스텝이. 자, 보십시오. 마이너스 2, 자, 얘네들 자,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동의 방이 바뀌어요. 자! 이 새끼 완전 제곱식이야, 그지? 맞잖아. 그러면 a 플러스 4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잖아. 맞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항상 2차식을 뭘로 봐야 돼? 곡선으로 보셔야 되지. 맞잖아. 2차식을 곡선으로 보셔야 되지. 2차 함수 곡선으로 보셔야 되지. 게다가 이 새끼가 뭐야?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지? 맞죠? 그럼 니네가 이걸 보고서 아이씨 이거 봐라. 대문자 A라고 하는 축이 있는데 곡선이 여러분들은 얘를 어떻게 읽어야 돼? 곡선이 X축보다 밑에 있거나 만나는 부분을 찾으라는 거죠. 자 다시 수학에서 2차식은 곡선입니다. 2차 함수 포물선이고 수학에서 0은 무조건 X축이야. 수학에서 등호는 도형이 만나는 걸 보는 거야. 그러면 니네한테 얘를 풀으라 그런 거야. 여기는 대문자 A축이야. 완전 제곱식이야. 너를 그렸어. 너는 마이너스 4가 되겠지. 항상 이 새끼의 중근이잖아. 그지? 맞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보시기에도 곡선이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은 없어. 그지? 뭐만 있어? 만나는 부분만 있지. 여기에서 만나는 부분만 있잖아. 그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대문자 A 더하기 4가 빵일 수밖에 없고 대문자 A는 A 플러스 B인데 이게 빵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입니다. 오케이? 자, 다시. 자, 이 문제, 자, 오늘 이 문제에서 거의 끝을 보겠어. 자, 보세요. 설명할 게 너무 많아서. 자, 보세요. 자, 일단. 자, 이제 이거를 가르친 이상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자, 잘 들어. 이게 엄청 중요해. 알았어? 엄청 중요해. 자, 보세요. 근데 지금 들었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잖아. 그죠? 이제, 별거 아니네. 2차식이 2차 함수 곡선으로만 보이면 그냥 끝나는 거야. 자, 보세요. 이런 부등식이 있고, 이런 부등식이 있고, 이런 부등식이 있고, 이런 부등식이 있어. 니네한테, 야! 얘 풀어봐! 그랬어.
첫 번째 거는 이거죠. 근데 이거 네 개를 풀어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네. 그렇지. 0은 x축인데 접할 거 아니에요. 2에서. 그죠? 이거를 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 그림을 그리셔야 되고, 자,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학교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학교 교과서 개념 설명에 나온 내용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고등학교 수업을 시작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 들어오자마자 맨날 이거부터 물어봅니다. 한 명씩 짚어서. 우리가 완전 제곱식 놀이를 맨날 했잖아. 이제 니네가 완전 제곱식 놀이가 재미가 없잖아. 너무 쉬워서. 그지? 제가 어떤 식을 써도 여기에 뭐가 올지 니네가 이제 대답할 수 있잖아. 재미가 없잖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맨날 이거 물어봐. 대신 이 그림을 그려주지 않아. 자, 봅시다. 첫 번째 그림. 곡선이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닿는 부분 물어봤죠. 모든 실수지. 봐봐! 곡선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2를 제외한 모든 실수지. 자, 앞에 있는 숫자가 x입니다. 앞에 있는 숫자가 x예요. 2를 제외한 모든 실수. 2에서 만나잖아. 세 번째 거 뭐예요? 곡선이 x축보다 밑에 있거나 만나는 부분. 만나는 데 말이지. 우리가 방금 이걸 푼 거야. 그지? 얘는 실수의 제곱이 음수일 수 있나? 없죠. 해가 없죠. 실은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에서 이것만 익히고 가도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제가 별표 1000개 치는 세계입니다. 이 새끼, 이거 두 개는 이제 쉽잖아, 니네가. 이제 새로운 화두를 던지는 거야. 2차 함수와 방정식과 2차 부등식의 관계를 그림으로 이해해서 해를 구하는 건데, 자, 봐봐. 자, 여러분들은 제가 2차 함수로 보이죠? 그지?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세대를 시켰는데, 식이 있으면 식은 등식과 부등식이 있고요. 등식은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고요. 부등식은 조건부등식과 절대부등식이 있다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직 제가 절대부등식이 뭔지 절대 알려주지 않았어. 그지? 이 새끼가 대표적인 절대부등식. 근데 야, 절대부등식은 항등식 같은 거야.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항상 부등호가 성립하는 식. 얘도 절대부등식이에요.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절대, 항상 만족하는 부등식. 항등식이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새끼가 왜 절대부등식인지 여러분들은 이걸 배웠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얘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 2차 함수 포물선이 붕 떠있지. 어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3인데 이 2차 함수 이 2차 함수 곡선이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지. 그죠? 그래서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y 값이 0보다 크죠. 왜냐면 여러분들은 얘가 2차 함수 곡선으로 보이고 얘가 x축으로 보일 테니까. 오케이?
여기 있는 이거랑 되게 친해져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수업을 할 때 맨날 이 식에서부터 개념 되기 시작됩니다. 오케이? 오늘은 요 문제까지 할게요. 되게 여러 가지로 먹거리가 많은 문제입니다.